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종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요즘 차 끌고 나가면 주차도 힘들고 기름값에 톨비까지 생각하면 괜히 외출하기가 꺼려지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이미 아주 편리한 이동수단이 있거든요. 바로 서해선 전철입니다. 고향 일산에서 출발해 김포공항, 부천, 안산까지 이어지는 이 연두색 노선을 타면 수도권 서쪽에 숨겨진 보물들을 하나하나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서해선을 타고 떠날 수 있는 여행지 베스트 10곳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이 자연스럽게 완성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서해선 첫 번째 역부터 출발해 볼까요? 먼저 서해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연두색 서해선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역에서 출발해 대곡, 능곡, 김포공항, 부천, 소사를 거쳐 안산 원시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에요. 배차 간격이 출퇴근 시간에는 12분, 그 외 시간에는 20분 정도라 방문 전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으로 열차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북쪽 일산역부터 차례차례 내려가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행지 일산역입니다. 서해선 최북단에 위치한 일산역은 고양 구간이 연장 개통된 이후 북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역 중 하나가 됐습니다. 역에서 내려 조금 걷거나 버스를 타면 국내 최대 인공호수를 자랑하는 일산호수공원에 닿을 수 있어요. 총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 공원은 호수 주변으로 4.7km의 자전거 도로와 9km가 넘는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봄면 벚꽃 터널 아래를 걷고 여름엔 분수쇼를 즐기고 가을엔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사계절 내내 가볼 만한 곳이에요. 입장료와 주차료가 따로 없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고 자전거 대여 서비스도 있으니 가족끼리 오셔도 참 좋습니다. 일산역 주변에는 일산 전통시장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재래시장에는 순대, 떡볶이, 어묵 같은 길거리 음식부터 각종 신선한 농산물까지 구경거리가 풍성하거든요. 시장 안 작은 국밥집들도 인기가 많아서 한 끼 든든하게 먹기에 딱 좋습니다. 근처 숙소로는 일산 킨텍스 주변에 비즈니스 호텔들이 여럿 있고 대화역 인근에도 모텔 및 호텔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1박 2일 코스로 계획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호수공원 주변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들도 많아서 산책 후 커피 한잔 하기에도 그만이에요. 일산하면 역시 호수공원과 킨텍스죠. 시간이 남으신다면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서삼릉도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요한 왕릉 숲길을 걸으면 마음이 확 트이거든요. 두 번째는 능곡역입니다. 능곡역은 서해선과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환승역인데요. 역에서 버스를 타면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의 현장, 행주산성에 닿습니다. 서울 영등포역이나 당산역에서는 1082번이나 9707번 버스를 타면 행주산성 입구에서 내릴 수 있어요. 능곡역에서도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미리 네이버 지도로 버스 번호 확인해 두세요. 행주산성은 입장료가 무료이고 주차비는 승용차 한 대에 2,000원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봄이나 가을에 가시면 산성 안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정말 일품이에요. 산성을 한 바퀴 도는데 넉넉히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충분하고요. 경사가 있긴 하지만 전기 관람차도 운행하니 걷기 불편하신 분들도 걱정 없어요. 권율 장군의 위패를 모신 충장사와 행주대첩비도 꼭 들러보시고 정상에서 방화대교 너머로 펼쳐지는 한강 전망도 꼭 감상하세요. 특히 봄과 가을에는 3월에서 10월 사이 둘째, 넷째 토요일에 야간 개장을 해요. 야간에는 입장료가 무료이고 주차도 무료라는 사실, 정말 알면 알수록 이득인 곳이죠. 행주산성 주변 맛집으로는 가나안 국수가 유명한데요. 잔치국수, 장칼국수, 초계국수 등 다양한 국수 메뉴를 7,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어요. 장어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행주만리에 가보세요. 한강 뷰를 감상하며 먹는 장어덮밥이 특히 인기입니다. 행주산성 관람 후에는 차로 2분 거리의 행주산성 역사공원으로 이동하시면 한강변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실 수 있고
석양이 질 때 방화대교와 한강이 한눈에 펼쳐지는 야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향 특산물은 장항동 일대에서 나는 가와지쌀이에요. 그리고 능곡역 인근에는 1904년에 지어진 옛 능곡역사를 리모델링해 만든 토닥문화 플랫폼 1904라는 복합문화 공간도 있으니 근처 주민분들이라면 한번 들러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원종역입니다. 원종역은 부천 오정구 원종동에 자리한 역인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역 주변이 생각보다 알찬 여행 코스거든요. 역에서 조금만 걸으면 원종 종합시장이 나와요. 오랜 역사를 가진 부천의 재래시장인데 시장 안에 각종 생선, 야채, 정육점은 물론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어서 지역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찾는 시장이에요. 시장 구경을 하다 보면 덤으로 얻는 것들이 많아서 재래시장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답니다. 원종역 주변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가 있는데요. 바로 은대미 공원이에요. 부천 시민들이 산책 코스로 즐겨 찾는 소박한 공원인데 봄에는 벚꽃이 예쁘게 피어 동네 분들이 나들이 오는 곳입니다.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조용히 걷기 좋고 아이들 놀기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원종역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동네 맛집들도 여럿 있는데 특히 돼지갈비, 감자탕 같은 든든한 한식을 파는 곳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색적인 여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서울이나 인천의 화려한 명소 대신 이런 소박한 동네 시장과 공원 코스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서민 문화의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네 번째는 소사역입니다. 소사역은 서해선과 1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데요. 역에서 내리면 봄철에 정말 압도적인 명소가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원미산 진달래 동산이에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진달래 군락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매년 봄이 되면 온 산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4월 초에서 중순이 절정이에요. 원미산은 경사가 완만해서 어르신들도 가벼운 등산으로 정상까지 오르실 수 있어요. 정상에 오르면 부천 시내는 물론이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멀리 서울 시내까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입장료는 따로 없고 매년 봄에는 진달래 축제도 열려서 행사 기간에 맞춰 가시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어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해 오시는 분들도 많고 소사역에서 걸어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사역 근처에는 오래된 동네 맛집들이 많은데요. 특히 순대국밥, 설렁탕 같은 국물 요리를 파는 곳들이 인기입니다. 진달래 동산을 다 보고 내려오면 허기가 지거든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마무리하시면 딱이에요. 부천 특산물로는 복사꽃으로 유명한 복숭아가 있어요. 부천이 예전에 복사꽃 피는 도시로 유명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금도 부천 원미구 일대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고 복숭아로 만든 복숭아 막걸리도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시흥시청역입니다. 이 역에서 내리면 경기도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생태 공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시흥갯골 생태공원입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소래염전이 있던 자리에 조성된 공원인데요. 지금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2024년 한국관광의 별 열린 관광지로도 선정된 아주 알찬 곳이에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입장료도 무료, 주차비도 무료라는 점이에요. 150만 평이 넘는 드넓은 부지가 전부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니 정말 대단하죠. 공원 안에는 22m 높이의 흔들 전망대가 있어서 갯골과 갯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벚나무 터널, 잔디광장, 염전체험장, 탐조대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정말 다양합니다. 4월부터 10월 사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천일염 생산 체험도 할 수 있고 수상자전거도 탈 수 있어요. 수상자전거 이용 요금은 30분에 1만 원이에요. 공원 내부를 순환하는 전기차도 있어서 걷기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고 자전거 대여도 가능합니다. 특히 가을에는 갈대와 코스모스, 억새가 바람에 일렁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시흥갯골 생태공원에서 가까운 곳에 시흥연꽃 테마파크도 있어요. 조선 세조 때 강희맹이 명나라에서 가져와 심었다는 연꽃이 피어나는 광곡지 주변에 조성된 테마파크인데요. 여름에 연꽃이 만개할 때 방문하시면 정말 황홀한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시흥갯골 생태공원을 먼저 보고 이어서 연꽃 테마파크까지 코스로 잡으시면
알찬 하루가 완성됩니다. 맛집으로는 시흥시청역 주변에 쭈꾸미 볶음으로 유명한 복사꽃 피는 집이 있고 시흥시 동서로 일대에 칼국수, 샤브샤브 맛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숙소로는 시흥 연성로 일대에 벨라지오 호텔이 있고 군자철로 인근에도 호텔들이 여럿 있어요. 시흥 하면은 오이도도 빼놓을 수 없죠. 시흥 갯골 생태공원을 다 보고 나서 시간이 남으신다면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나 시화 나래조력공원까지 이동해 보세요. 서해 바다와 바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초지역입니다. 초지역은 서해선과 4호선, 수임 분당선이 모두 만나는 요지라 접근성이 정말 탁월한 역이에요. 역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안산의 중심 문화 공간인 화랑유원지에 닿습니다. 넓은 호수를 끼고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피크닉 장소로도 손꼽히는 곳이에요.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초록빛 숲을, 가을에는 단풍이 차례로 공원을 물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운동 삼아 걷기에도 딱 좋고 가족들이 돗자리 펴고 도시락 먹기에도 금만인 곳입니다. 화랑유원지 안에는 경기도 미술관도 자리하고 있어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기획 전시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수준 높은 미술관인데요. 공원 내 생태호수를 배경으로 한 유리 건물이 아름다워서 외관만 봐도 사진 찍기 좋아요. 관람료는 일반 전시의 경우 성인 기준 몇천 원 수준이니 방문 전에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현재 전시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예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원 산책과 미술관 관람을 함께 묶어서 반나절 코스로 잡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높아요. 초지역 주변에는 안산 먹자골목도 있고 근처 원곡동 국경 없는 거리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다문화 음식거리예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요리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숙소는 안산역 인근과 고잔동 일대에 비즈니스 호텔들이 여럿 있어요. 일곱 번째는 서해선과 7호선이 만나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이 역 주변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 곳들이 모여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부천 로봇파크입니다. 로봇 테마의 체험 공간으로 아이들이 로봇을 직접 조종해보고 다양한 로봇과학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요. 입장료는 보통 성인 기준 1만 원 초반대이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웅진 플레이 도시예요. 실내 워터파크와 쇼핑몰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인데 서울 도심에서 접근하기 편한 수도권 서부권 대표 워터파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예약이 필수이고 평일에는 요금이 조금 더 저렴하니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평일 방문을 노려보세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이 두 곳을 하루에 다 즐기기는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 곳씩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부천 특산물인 복숭아를 이용한 복숭아 음료나 복숭아 막걸리도 부천 방문 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덟 번째로 소개할 곳도 소사 인근 부천인데요.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천식물원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천의 숨은 보석이에요. 국내 최초의 실내 열대 식물원으로 야자수와 열대 식물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공간에서 사계절 내내 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겨울에 특히 인기가 많은데 추운 날씨에 실내에서 따뜻하고 초록초록한 풍경을 즐길 수 있거든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약 2,000원 내외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런 가성비 좋은 식물원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정말 어떠신가요?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부천 판타스틱 스튜디오도 한번 들러볼 만해요. 국내 최초의 영화 테마파크로 다양한 세트장을 직접 구경할 수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1만 원 내외입니다. 부천 방문 때는 시청 인근 중동의 현대백화점 주변 맛집거리도 둘러보시고요. 부천 소사구 일대의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로 든든히 배를 채워보세요. 아홉 번째는 시흥능곡역이에요. 사실 이 역은 지금 막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신흥 지역인데요. 역과 지하 통로로 직접 연결되는 모다 아울렛 시흥점과 롯데 시네마 시흥장현이 들어선 시흥 플랑드르 상업시설이 바로 옆에 있어요. 쇼핑과 영화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 공간으로 아울렛 특성상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서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역 인근에는 능곡지구와 장현지구 신도시가 함께 개발되어 있어서 다양한 식당과 카페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요. 주변 관광지로는 능곡동 선사유적지도 있으니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세요. 이 일대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지역이라 가실 때마다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주말에도 비교적 한산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여행지는 조금 이색적인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원종역에서 멀지 않은 부천 고강동에 고강동 선사유적공원이 있어요. 청동기 시대 유적지 위에 조성된 공원으로 복원된 웅집과 고인돌들이 자연 속에 전시되어 있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런 선사시대 유적이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죠? 입장료는 무료이고요. 공원 자체가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부천 시내를 내려다보는 경치도 나쁘지 않아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선사시대 생활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고 어른들한테도 일상에서 벗어난 신선한 경험이 됩니다. 주변에 부천 자연생태공원도 있어서 함께 묶어서 방문하시면 하루 코스로 딱 맞아요. 오늘 서해선을 따라 10곳의 여행지를 함께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서해선 하나로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여행지들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차 없이도 교통비 부담 없이도 이렇게 수도권 서쪽의 숨은 보석들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으니 이번 주말에 서해선 한번 타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출발 전에 열차 시간만 꼭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해 두시고요. 배차 간격이 다소 긴 편이니 여유롭게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